안녕하세요. 전주중앙여고 교사 박은일입니다. 올해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1년차를 운영했는데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생님들과 충분히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이렇게 1년이 흘러서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선생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장학사님들께서 오셔서 컨설팅을 해주셨는데요.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두어 얘기를 진행하고자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전북여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교사 구성원들과 충분한 협의와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주셔서 많이 만나고 많이 대화를 해서 학교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 진로 선택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실제적 운영이 될 수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목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해서 첫 번째는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먼저 준비학교 추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 계획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건 이제 저희가 장수고 갔을 때 2등 선생님께서 이 과정을 먼저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2월 달에 초안을 작성했고요. 제가 보낸 파일이 아니라 좀 깨졌는데요. 이렇게 페이지로 3페이지 분량의 이제 교육과정 규정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련했던 내용은요, 과목 개설 절차를 정했습니다. 진로를 설계하고 학업계획서, 과목 개설 희망조사, 교사협의를 통한 과목 개설 조건을 하자라고 해서요. 과목 개설을 위한 최소 수강 신청 인원은 5명으로 한다. 이런 디테일한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최대 인원인데요. 최대 인원은 반평균 인원수의 120%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갈수록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학생 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0명, 40명 이렇게 정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반평균 인원수 곱하기 120으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곧 학급 편성 및 분반 기준으로 삼기로 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2학년 학생들을 이제 반편성한 예시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2학년 학생들 반평균이 26명이어서요. 30명 조금 넘게까지 개설할 수 있다 해서 최대 보시면 31명까지 이렇게 분반이 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가장 또 하나의 이슈는 학생들이 계속 바꿨다는 사실이에요. 과목 선택을. 그래서 저희 학교는 바꾸는 걸 막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바꾸겠다고 하면 최대한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요건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된다 해서 다음과 같이 제한 요건을 설정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왔을 때 저희가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과목 변경 희망 신청서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목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것은 교육과정부와 교과별 만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회의하면 확실히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국어과 선생님들과 교육과정부 선생님 만나서 회의하고 영어과 선생님들과 교육과정부 선생님들 만나서 회의하고 이렇게 과목군으로 묶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그 회의 내용이 이제
저희는 이제 고교학점제 준비학교이긴 하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보통교과, 전문교과, 그리고 공통과목, 선택과목 이런 것들부터 사실 연수를 진행했고요.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셨고 이걸 통하여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가야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공통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인데 밑에 보시면 1학년은 공통과목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목을 집어넣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에 고민해서 2학년에서 최대한 많이 하고 3학년도 수능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끔 선택 과목을 하자라고 의견을 드렸고 그런 부분을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목과 탐구 과목이 같이 묶일 경우 기초 과목을 더 듣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탐구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초 과목 단위수가 초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기초 과목끼리 묶으려고 노력했고 탐구 과목끼리 묶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선택 과목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논의를 했고 저희가 인문사회 중점학교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26단위를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에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과목별로 이 프린트물을 들여서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해서 들어서 듣고 이제 나아갔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는 걸 모르겠다고 하시는 선생님들도 신규 선생님들이 좀 계셔서 이 선생님들도 연수를 따로 진행했고요. 수능 준비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또 국어, 수학은 선택할 수 있지만 영어는 상황이 다르다. 영어는 그냥 갈수록 어려워질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맞더라고요. 수학은 뭐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과목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아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의 모든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이런 또 의문을 또 가지고 계신 선생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 계고에서 생활교양 과목군에 대한 활용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수능 과목 위주, 그러니까 국영수, 사회과학 위주로 일반 계고는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생활교양군은 사실상 수업을 때우는 식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셔서 그것도 정말 필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고민을 거쳐서 교육과정표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목별로 연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담임선생님들 모아서 또 연수하고 2학년 담임선생님들 모아서 연수 또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연수를 하면서 1차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연수는 2개 반씩 묶어서 저희가 10개 반이어서 총 5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학생들 하나하나 제가 찾아다니면서 선택하는 법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해서 1차 선택을 그 자리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대상 연수를 진행했는데요. 5개 반씩 1에서 5반, 6에서 10반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참석을 해주셨어가지고 훌륭하게 연수가 진행되었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 교육과정표 읽는 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교육과정표 읽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드렸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공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설명 안 들었는데 저희도 안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박람회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체육관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다른 학교 한 것처럼 교육과정 박람회를 했고요. 이제 학생들이 멘토가 돼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멘토가 돼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앞에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진행했던 내용이어서 저희 학교의 특성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과목 선택 총 3차례 진행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과생들은 사회만 듣고 이과생들은 과학만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과학, 사회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반편성을 사회과학 중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동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수업 모델을 구성을 합니다. 이게 좀 글씨가 작은데 뒤에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내년도인데요. 2학년 반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은 성적순으로 고루 배정을 했고요. 소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동일한 수를 앞반과 뒷반으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반 1에서 5반이 이동 수업을 함께 묶어서 하는 거고요. 6에서 10반이 함께 이동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는 수학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학에 의해 그래도 계열이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계열을 나누는 목적은 진학지도에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로 뒷반에도 사회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앞반에도 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기초반 배정인데요. 기초반은 국영수를 묶어서 세트로 운영을 해서요. 국영수를 5개 과목을 펼쳐서 2개 선택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그래서 1에서 5반 학생들이 A 세트에서 하나 고르고 B 세트에서 하나 고르라서 이렇게 수업 듣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원수가 학생들을 반 배정한 후에 과목반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상이합니다. 대신 인원수가 상이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웠던 원칙은 1, 2학기 인원수를 동일하게 하자였는데 여기에서 적용된 1, 2학기 동일하게 가져가는 인원수는 확률과 통계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과목들은 다 진로 과목이어서 등급의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등급에 예민하지 않은데 확률과 통계는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서 등급에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학기 선택자와 2학기 선택자를 동일한 수로 배정했습니다. 그다음 2학년 탐구반 배정,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1학기 선택자 수와 2학기 선택자 수를 동일하게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학생들이 선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는 반편성을 하고 보니 사회 선택한 학생들이나 과학 선택한 친구들이 10개 반에 모두 고루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반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0개 반 수업을 사회과학은 동시에 진행을 하여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가서 수업을 듣는 형식이고요. A 세트에서 하나, B 세트에서 하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은데요. 제가 다시 보내드린 파일을 못 받으셔가지고 그 윤리 같은 경우는 6명이에요. 그래서 6명인 반도 있고요. 제가 안 보여가지고 40명인 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선택자 수가 많은 과목은 저희 학교 교사 수급 문제도 있고, 그 다음 시간표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데리고 갈 수밖에 없고, 적은 반이 있으면 당연히 많은 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최대한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밑에는 이제 5개씩 묶어서 하는 또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또 자가 잘 안 보이시는데, 생활교양군에 대한 안내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또 하나의 문제는 생활교양군이 3학년에 배정되어 있는데, 생활교양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교양군에서 기술과정 선생님이 3분이시고, 제2외국어 선생님이 3분이신데, 제2외국어는 1개씩밖에 반이 안 나오고, 기술과정은 반이 7개가 편성이 된 거죠. 그러면 동시에 수업을 하려면 기술과정 선생님이 7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5개씩 묻자고 하니 제2외국어가 애매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기술과정 선택자와 수학 선택자들이 한 반을 이룰 수 있도록 일단 묶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정에서 경제, 수학과 가정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3개 반으로 이제 묶음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미적분과 공학 일반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1개 반을 묶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개 반씩 이동 수업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제2외국어 선생님과 기술과정 선생님들이 동시에 수업을 하셔도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반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따른 반편성이 참 어렵더라고요. 숫자도 너무 상이하고 어떤 선생님은 40명 데리고 수업해야 되고 어떤 선생님은 10명 데리고 수업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어려웠지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편성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러신지 흔쾌히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수강 모의 신청을 학생들에게 먼저 해보고자 저번 달에 진행했는데요. 이건 이제 학생들이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사과반이 있고 포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반 학생들은 사과반 탭에 들어가서 과목을 실제로 이제 모의 테스트를 하는 거죠. A 세트에서 하나 고르고 B 세트에서 하나 골라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총 학생들이 1학기에서 A 세트, B 세트, 2학기에서 A 세트, B 세트 이게 기초 과목 4개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에서도 1학기에서 A 세트, B 세트, 2학기에서 A 세트, B 세트에서 총 8개를 선택하는 모의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사과반끼리 같은 반 아니냐, 포도반끼리 같은 반 아니냐, 그래서 저희 속마음을 들켜서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사과반과 포도반으로 모의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류난 학생들이 발생하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다시 반편성을 재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내년에 5개 반이 인원이 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학기에 들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항상 하셨던 이야기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으시고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공감해 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 학교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2021학년도 전주중앙여고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일단은 교육과정 편성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정 과목들도 있지만요. 기초 과목에서도 학기제 운영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탐구 과목에서도 많은 과목들을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학년은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기제로 운영은 아직 못하고 있고요. 예체 교양도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온라인 스튜디오를 구축하였고요. 또 완산고에서 올해 아까 발표하셨던 학습자 중심 활동 공간을 저희 학교가 내년에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